대출도 은행이 어떤 조건으로 받으시려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부터 가볼게요. 자, 2030 서울 아파트에 영끌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30의 주택 구입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점점 더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요. 원인에 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정부의 잇따른 집값 고점론 경고와 가계대출 억제 등 압박에도 2030의 서울 아파트 매수 행렬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 피로감과 부동산세 부담 강화로 전체 거래량은 줄었지만 매수자 중 2030대의 비율은 역대 최대 수준인데요.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4,646건 가운데 20대 이하와 30대가 매입한 거래가 2,082건에 달해서 전체 매수자 중 무려 44%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특히 30대 매수자 비율은요, 39.5%로 40대보다 무려 13.6%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40대가 주로 아파트 매수자였는데 지금은 2030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2년 전인 2019년 7월만 해도 서울 아파트 매매 중 매수자가 40대 거래가 29%였고요. 30대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 30대 비율이 높아졌는데요.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 정부에서 가점제 위주로 재편된 청약제도로 인해서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적은 20, 30대는 당첨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여전히 특별공급을 확대했지만 바늘 구멍이고 그나마도 분양가가 9억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목돈이 부족한 20, 30대는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때 기존 주택을 매수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2030이 40대 이상 세대와 달리 주택시장 불경기를 경험하지 못해 추격 매수에 대한 두려움이 적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불경기 때 낙폭이 화랑기 때 상승폭보다 작다는 걸 인지하고 투자 개념으로 매수했다라는 건데 과거보다 부동산 관련 데이터나 콘텐츠 접근이 쉬워지면서 2030이 서울 아파트 하방 경직성에 주목한 것이 적극적인 매수세로 이어진 배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1986년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두 자릿수 비율로 하락한 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뿐이었고요. 반면 이듬해인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비율로 상승을 해왔습니다. 자, 2030 입장에서는 언제 올지 모르는 하락장에 대한 걱정보다는 당장 눈앞의 상승장에 참여해서 버락거지가 안 되겠다라는 게 더 중요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과거와 달리 여력이 있으면 집을 바로 사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30 아파트 영끌에서 매수하는 것에 대한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2030 입장이라면 전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장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거 기사가 이제 옛날 기사예요. 네. 지금 이번에 굉장히 지금 대출 관련해서 아주 난리였어요. 지금 뭐 다음에 지금 그 내용도 나오죠. 얘기를 네. 하긴 했지만 아무튼 지금 대출들 이게 결국 대출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동성의 한 축이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보유자금 외에다 대출을 받아서 주택들을 지금 사고 있고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고 있으니까 용혼까지 끌어모아서 용혼을 담보로 대출? 뭐 아무튼 그러니까 이 대출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미래에 내가 그만큼 미래에 쓸 돈까지도 빌려다 갖다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출이 많으면 그만큼 그 금융비용 내야 될 이자가 커지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가계의 어떤 측면에서는 가계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태로워지죠. 네. 근데 그거를 30대들, 뭐 20대는 또 이놈들 도대체 20대 집 살 생각을 어떻게 그러게 말이야. 엄청 빨라. 저는 사회 진출 자체가 2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좋은 그런 기초 자산이라는 게 만들어지기도 힘든 시기인데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20대. 아무튼 지금 그래서 3040, 4050에 대비해서 2030이라는 또 좀
언론에서 쓰기 좋은 그런 표현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주된 계층은 거의 30대가 아닐까. 20대는 지원받아서 하겠지. 그럼 지원이지. 그래서 30대들이 그렇게 지금 나서고 있다. 많았다. 물리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었죠. 청약은 기본적으로 40대 판이고 그렇죠. 가점제라든가 이런 신혼부부라든가 특별 공급으로 받을 수 있는 일부 운 좋은 케이스들 제외하고는 그게 일부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청약 분양 물량도 엄청 줄어 있잖아요. 분양하는 단지들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공급 자체가 지금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의 극소수의 당첨자 빼고 나머지들은 다 어떤 루저,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나마 확률이 높은 건 가점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대기 매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워낙 고가점 통장들이 있어서 3기 신도시든 그걸 이제까지 기다렸으니까 받으면 된다 생각해서 매수를 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부 있다 보니까 아예 배제된 그런 고가점자들 그다음에 청약통장 오래 장기 가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밀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 지금 막바지로 갔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 기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유동성을 잘라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지인들하고 해봤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당장 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우리나라 완전 관치금융 국가잖아요. 그렇죠. 네. 은행의 자율성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인 거야. 기재부에서 이렇게 해 관리할 거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거의 그런 수준이잖아. 그렇죠. 이제 그 근간은 니들 옛날에 니들 은행 만들 때 니들이 뭐가 있었어? 우리가 해외에서 갖고 차가 이런 걸로 만든 거 아니야. 그리고 니들 IMF 때 다 죽어가는 거 누가 살렸어? 우리가 돈 내서 국민 세금을 살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들은 말 들어? 우리 말 들어야 이런 구조인 거 아니에요. 애초에 지금 거의 그런 구조잖아. 그러니까 관이 되게 주도하는 금융이잖아. 우리나라 자체가. 그렇죠. 근데 지금도 보면 농협 사건만 해도 그래요. 8월달, 9월달에 농협 사태가 났을 때도 보면 올해의 가계부채 상승률을 6%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한도를 6% 전년 대비 늘어난 6% 한도를 8, 9월달에 이미 다 써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들은 하지 마. 소리가 했는지 직접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했다 안 했다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썼으니까 알아서 짜질게요 하고서 11월까지 대출 더 안 할게요 이런 식인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안 해주니까 다른 은행으로 그 트래픽들이 몰리고 그러면 여기 가서 은행 해주세요 했더니 다른 데들도 그게 지금 다 소진되니까 그러니까 6% 이내에서 잡을 수 없는 대출 증가 수요가 있는데 대출 증가를 국가에서 6% 딱 막겠다라고 하니까 은행별로 그냥 그게 빨리빨리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쿼터가 빨리빨리 차는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는. 야 이거 그러면 그 문 닫히기 전에 그러니까 올해 늘어날 수 있었던 게 예를 들어 10%였는데 6%로 잠그겠다라고 맘먹었으면 그 나머지 4%는 못 받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앞으로 뭐냐면 앞으로 빨리 받는 사람 빨리 가서 신청하는 놈밖에 받을 수가 없어. 그냥 전세자금 대출이든 매매를 할 때의 대출이든 한도가 아예 안 나와버리니까 은행에서. 그리고 한도가 없으니까 은행도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어차피 대출 쓰겠다는 사람 많은데 마진이라든가 일단 그래도 지금 금리 자체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금리는 사실 단순히 그 문제만 가지고 오르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인플레이션도 너무 심한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실제 지금 대출 상담 받아보면 금리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서 우대금리 나오는 게 다 사라졌대요. 그래서 높게 내야 되긴 하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내년에 제가 알기로는 그 텍스트 중에서 봤던 게 올해 6%고 내년에 4% 이내에서 가계부채를 상승을 관리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얘기는 올해보다 더 대출 상승을 줄이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금 봐요. 지금도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 이유는 닫히기 전에 마지막 거라 그럼 적당히 물건이 있으면 사서 대출 받아서 가야겠다. 문 닫히기 전에 가야 되는 이런 어떤 마지막 조급함도 조금 유도하고 있는 거고 이게 고착화가 되기 시작하면 우스갯소리로 은행에서는 그런 거 아니야. 상품을 팔기 위해서 영업할 필요가 없지. 왜?
대출은 어차피 쿼터가 너무 작아서 주고 싶은 놈 주면 되거든. 원자 신청 앞으로는 선착순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저희 금융 상품을 많이 써주는 분에게 제한적으로 대출을 뭐 이렇게 되게 콧대가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은행 대출 직원한테 대출 대북에 무슨 차장님 제게 대출 꼭 주시면 사례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연간 단위로 자르니까 네. 10월, 11월 뭐 지금 몇 월 가서 올해 대출 쿼터는 6월에 다 종료됐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 뭘 하겠어요? 월간으로 자르겠지. 자, 올해 연간 4%니까 금액이 예를 들어서 올해 가능한 게 연간 4% 나라에서 올려서 받으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조야. 그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한테 12조가 배정이 됐는데 뭐 월간으로 1조씩 12조 너무 큰가? 뭐 예를 들어 그런 개념으로 해서 잘라가지고 그러면 쓸 수 있는 대출 12조 너무 큰가? 아무튼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매월 1일은 대출 신청하러 가는 날에서 막 달려가야 되고, 어떤 그런 줄 세우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임대차 3법 하고 나서 임대차 물건이 되게 귀해지면, 임대인들이 세입자 얼굴 좀 봅시다. 당신은 어떤 조건으로 집을 구하러 오셨어요? 뭐 이제 이거 물어보면 세입자 가리면서 보는 것처럼 대출도 은행이 어떤 조건으로 받으시려고요? 뭐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네. 그러니까 이게 금융이든 뭐든 시장이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되게 우습지 않아요? 말하면서도? 뭔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거지, 뭐. 이게 큰 뜻은 그거지. 왜 이렇게 나섰을까? 왜 이런 식으로 나섰을까요? 이게 지금 어차피 지금 거래량이 폭발은 못해요. 매물도 얼마 없고.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도 잠궈놨고,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수요도 엄청 많은 건 아니야. 마음이 조급한 일부의 수요인 거지. 지금 그 수요에 남아있는 자금줄까지 끊어가면서 지금 아예 그냥 우리 대출 한도가 소진돼서 더는 못 줘요. 이런 식으로 대출을 막는 거잖아. 그러면 마음이 다급해도 대출이 안 나오면 못 사는 거야. 그럼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포기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포기하게 만들기 위한 되게 강력한 규제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런 걸 지금 이 시점에 할까? 나는 대선이랑 상관이 있다고 봐. 그러니까 지금은 앞으로 내년 3월이니까 많이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한 5, 6개월 남았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더 고가갱신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집값 불안한 모습들이 계속 나온다. 지금 이미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실패했던 게 이제 좀 꺾이는 모양새가 보여서 안정화로 가고 있는 모양새가 되는 거랑 그게 아니라 그때 가서도 계속 올라가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죠. 선거판에서의 그 느낌이 달라.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떤 그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최대한 유리한 선거를 하기 위한 극단의 어떤 판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빌드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는 부동산 가격 몇 달간이라도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하면 안 된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돼서 되게 과도한 규제까지 지금 전세자금 대출 규제까지 규제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전세 가격 올라가는 것도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에 들어가는 자금줄을 일단 끊어놓고 그 가격에 계약하지만 월세 전환율이 높아져? 아유 감사할게. 그거는 전세 가격이 눈에 5억 하던 게 10억으로 올라간 거 보이는 거보다는 그게 나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말 그대로 몰핀 맞는다 그러네요. 그런 거 맞춰가면서 일단 몇 달만 버텨라 하는 그 정도의 느낌이 아닐까. 사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사실 말씀 나온 김에 좀 잠깐 시장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자면 지금 강남의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은 지금 예전 같지 않습니다. 네. 일단은 매도에 대한 매물 문의가 증가하고 있고 실제 매물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꺾이는 것 같아요? 네. 아니요. 뭐 꺾였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가격은 여전히
네,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과거에 전혀 없던 외도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고 실제 매물 접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는요, 강남 3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정 단지들의 전세가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물량이. 그래서 지금 전세가 안 빠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게 지금 약 한 달 정도의 기간밖에 안 되지 않아서 확실하게 이렇게 굳어갈 것이냐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과거하고는 확실하게 다른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는 건 지금 계속 레이더에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관련된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강남에는 전세 매물 없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매물 있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비싸다, 그때, 그러면? 가격은 여전히 비싸죠. 네. 물량이 전혀 없어서 힘들었던 게 아니라, 전세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보다 지금 약간 가격이 주춤하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물건은 근데 생각처럼 빠지지는 않는다, 이런 거네. 맞아요. 우리 네. 동네는 없던데. 그래서 좀 찾아볼까? 연락 오면 지금 계약하시면 뭐 광고한 거보다 뭐 어느 정도 더 싸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까지 있으니까 시장 동향을 이해하시는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딱 하나 있는데. 그래요? 근데 그 보이던 물건이니까 안 빠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나 맞아요. 있는데 잘 안 빠지는 거. 안 빠져요.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